자,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자, 오늘 의료법 마저 끝낼래나? 하여튼 하겠습니다. 34조 원격 의료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격 의료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격지 의사가 있습니다. 자, 원격지 의사. 근데 이때 원격지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만 해당이 돼요. 원격지. 그리고 현지 의료인. 이때 현지는 의료인. 그래서 여기는 간호사도 되고 조산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격지 의사의 이제 원격 의료에 의해서 현지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수술도 가능하나요? 예, 수술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장 안에 환자를 눕혀놓고 현지 의사가 카메라 몇 개 설치해 놓고 원격지 의사가 이렇게 하세요. 뭐 이쪽을 몇 센치 인시전 하세요. 그럼 몇 센치 인시전 하고 이걸 떼어내세요. 그러면 다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 원격 의료라고 하는데 그 원격 의료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좀 아시는 게 좋아. 자, 누구한테 있냐면 원격지 의사한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술하다 환자가 죽었어. 그럼 이제 원래 책임은 원격지 의사한테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원격지 의사가 잘못이 없다 라고 하면 이제 현지 의료인에게 있는 걸로 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지 의료 이거 지금 법에는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행은 아직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때는 할까 했는데 워낙 의료계에서 반발이 심해서 아직까지 실행은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격지 의료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의료법에서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이 계산이 시험 문제에 매번 나오는 건 아닌데 한 번 나왔으면 그 다음에 좀 빠지고 그 다음에 나오고, 그러니까 2년을 격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의료인 정원수가 나오는데 아까 의료인의 종류가 5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의사나 간호사의 의료인 정원수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따로 해갖고 왔는데 의사는 이걸 외우셔야 돼. 3하고 20. 간호사는 12, 2.5를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외래 환자가 150명, 그리고 입원 환자가 50명인 종합병원이 있다, 또는 병원이 있다. 이럴 때 필요한 의사 수를 구해라, 또는 간호사 수를 구해라,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의사를 먼저 구하면 먼저 3부터, 그러니까 외래 환자를 입원 환자로 빨리 바꿔줘야 되는 게 관건이야. 그러면 의사는 150 나누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숫자 3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럼 50이 나오죠. 이 50명하고 누구랑 더해줘야 되냐면 입원 환자랑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0명이 되는 거죠. 100명을 두 번째 숫자인 20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20으로. 그러면 5가 되는 거죠. 5명이 필요하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거랑 똑같이 간호사도 똑같아요. 자, 간호사도 외래 환자를 입원 환자로 빨리 바꿔줘야 돼. 그럼 150을 뭘로 나눠줘야 되냐면 12로 나누는 거. 맨 처음에 나온 숫자 12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전 계산해봤거든요. 그랬더니 12.5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반올림 안 돼. 그러니까 가운데 반올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최종적으로 반올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5는 그대로 갖고 가야 돼. 그러면 12.5에 뭐랑 더해줘야 되면 50. 기존의 입원 환자랑 더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62.5가 될 거고요. 62.5를 두 번째 나와 있는 숫자 2.5로 나눠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25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의사 수, 간호사 수를 구해라 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결국 요거를 외우셔야 금방 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7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레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우리 병원에 들여놓을 거야. 그러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비해서 특수의료 장비, 예를 들어 MRI 같은 거겠죠. MRI를 우리 병원에 들여놓을 거야. 그러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여기는 등록을 해야 돼. 등록. 그러니까 하나는 신고가, 하나는 등록입니다. 이걸 좀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등의 공동이용이라고 해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자, 내가 조그만 의원, 내가 이제 외과 의사인데
내가 이제 병원에는 못 들어가고 의원을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원에는 수술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을 못 하고 있는데 내 환자, 단골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 수술을 내가 하고 싶어. 나 또 원래 수술도 잘했던 사람이거든. 이랬을 때 인근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연락을 해요. 혹시 거기 수술실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쉽니까? 라고 물어보면 몇 월 며칠에 우리 수술실에 아무 스케줄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수술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잡고 그 다음에 환자한테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병원 수술실에서 만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가서 내가 이제 거기서 수술을 하는데 거기 병원에 있는 간호사, 그 병원에 있는 마취과 의사를 이용해서 환자 수술을 해요. 그리고 나서 환자를 회복실에다 놔두고 난 다시 오는 거죠. 그럼 환자는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에 다시 다니는 거죠. 이걸 우린 시설의 공동이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법으로도 열어놨고 실질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그 의사가 그 병원에 거기 있는 의사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의사는 거기서 새들어 사는 의사들도 있어. 그래서 외래도 빌리고 수술실도 빌리고 그런 의사들도 꽤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렇게 시설을 공동 이용했는데 만약에 그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죽었어.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그럼 이거 법적인 싸움 엄청 날 겁니다. 그러면 뭐 수술하는 의사 책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당하지는 않겠죠. 거기 뭐 마취과 의사가 잘못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수술 기구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 가면 법적인 싸움이 대단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유임을 보겠습니다. 자, 34조고요. 자, 의료인. 이때 의료인은 의사, 치과, 한의사만 해당이 된다. 이거 원격지 의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의료인은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먼 곳에 있는 의료인. 이때 이제 이거는 현지 의료인이죠. 이때는 의료인 다 돼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 의료를 행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원격 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당연히 그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원격 의료를 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진료하는 경우와 똑같은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책임이 원격지 의사에게 있다.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원격지 의사의 원격 의료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라면 여기 간호사는 아니네. 그러니까 현지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일 경우 자, 원격지 의사의 가시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어. 그러면 환자의 책임은 현지 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지 의사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는 현지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여야만 된다는 거죠. 현지 간호사는 그 책임을 묻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의료인에 두어야 되는 의료인의 정원수입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만 제가 따로 딱 추각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병원은 종합병원, 병원. 근데 종합병원하고 병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알면 괜찮은 거고요. 예전에는 요양병원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전에 칠판에서는 종합병원만 얘기를 한 겁니다. 종합병원에 보시면 의사입니다. 연평균 1일 입원 환자를 20으로 나눈 수. 이 경우 소수점을 올려야 되는 거고요. 외래 환자 3명은 입원 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결국 제일 처음 3을 먼저 외우라 그랬고 그 다음에 뒤에 20. 그리고 뒤에 가서는 반올림을 올려주셔야 돼. 그치? 가운데서 아까 말한 외래 환자를 입원 환자로 바꿀 때 반올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대로 가져가고 맨 마지막에 반올림을 올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호사입니다. 자, 간호사는 1일 입원 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이때 소수점을 올려주는 거고요. 외래 환자 12명은 입원 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그래서 제가 12.5를 외우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요양병원 보겠습니다. 자, 뭐 당연히 종합병원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요양병원은 가끔가다 나오긴 하더라고요. 자,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80명까지는 의사 2명이에요. 근데 80명을 초과했다면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한대요. 자, 그런데 비해서 간호사는, 그리고 외래는 똑같습니다. 3명이 입원 환자 1명. 이건 똑같습니다. 자,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한대. 그리고 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 외래는 똑같습니다. 12명이 입원 환자 1명과 똑같다. 그래서 대부분 종합병원, 요양병원이 있는데 대부분 종합병원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냥 하나만 외워야 되겠다라고 해도 별
괜찮습니다. 요양본은 가끔가다 나와서 예, 그렇게 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보이시죠?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자, 옆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38조 특수의료장비입니다. 자, 특수의료장비는 보이시지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이시죠? 등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실 겁니다. 네, 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자,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애 동의를 받아서 그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이용해서 진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자, 동그라미 2번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하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자, 동그라미 3번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진료를 한 의료인이 가실 때문이라면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의 결함 때문이라면 그거를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건 법정 싸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34조, 38조부터 39조까지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 완벽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시설의 공동이용, 특히 요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특수의료장비는 누구한테 신고냐, 누구한테 등록이냐, 이런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